외신 브리핑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노동절로 휴장이었는데 잘 쉬셨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과 유럽 증시는 계속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특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화요일 날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던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올랐던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했다. 5월 첫날의 증시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의 실적 보고서 1분기 현황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는 사측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는요.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면은 주당 순이익은요. 이 수정치나 로데이터나 전분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네요. 그러면서도 전문가 예상치하고도 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에 매출은 14억 5,800만 달러로 전문가들 예상치 14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선 어쨌든 실적 호조로 봐야 되겠고요. 연율로 38% 증가, 이 가운데서 광고 매출이 85%를 차지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볼 때 광고 매출 43% 증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가운데 페이스북 액티브 유저, 우리말로 하면 좀 촌스러운데요. 적극 활동자 수가 11억 1천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증가를 했고요. 이 가운데 모바일 사용자가 6억 8천만 명으로 거의 한 70%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모바일 광고 매출도 7억 5,1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역시 연율로 54% 증가한 동시에 페이스북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의 반응이 중요할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 동향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페이스북 시간 외 거래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장중에 1.22% 하락했다가 마감하고 실적 발표하자마자 3% 정도 급등했다가 다시 차익 신을 따라서 그만큼 급락하고 다시 지금은 추가 상승 중에 있는 0.33%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FOMC 성명서를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예상에서 벗어나진 않았습니다만 플러스 알파가 또 하나 선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4월 30일에서 5월 1일에 거쳐서 이틀 동안 열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연준 측이 제공한 보도자료로 보고 계십니다. 지난 FOMC 미리 보기에서 화요일날 우리가 예상했듯이 미 경제 활동이 보시다시피 마돌리타다, 미온적인 확장 추세다. 사실 TV에서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미리 말한 대로 이게 좀 약간 후진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표현이 등장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비둘기파의 승리다. 게다가 거의 한 3년째 똑같은 문장이긴 하지만은 고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업률이 여전히 높다. 대신에 가계 소비, 기업 투자 견조하고 또 미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세 강화 추세는 뚜렷하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도 미국 경제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상존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는 여전히 연준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이것도 역시 FOMC 미리 보기에서 봤던 건데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람으로 치면은 혈압에 비유될 수 있거든요. 너무 낮아도 이게 저혈압이라 기운이 없고요. 또 너무 높으면 어느 부위든 과부하가 걸려서 위험하고 그런 건데 아직까지 어쨌든 미국 경제의 이 혈압은 저혈압이다. 좀 이런 거죠. 장기로 봐도 안정적이라고 봤고요. 대신에 이번 FOMC에서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건데요. 준비가 돼 있다네요. 어떤 준비가 돼 있느냐. 이 표현이 오늘 시장에서 묘한 여운을 남긴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고 한다면은 연준은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리든 줄이든 능동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우리는 양손을 다 쓸 수 있으니까 연준의 카드가 이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고 예상하면은 오산이다. 이런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행 모기지 채권 월 400억 달러 그리고 채권 매입 450억 달러 합해서 850억 달러 돈을 푸는 것을 지속하겠다. 그리고 현행 0.25% 사실상 제로금리를 실업률이 6.5%까지 갈 때까지 유지한다는 건데 또 중요한 표현이 바로 at least, 그러니까 최소한 연준 양적 완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 실업률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실업률 6%는 최소한 이게 기본이고 여기다가 물가 상승률 2% 달성이 돼야 된다. 약간 일본 중앙은행식의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떤가 한번 외신의 평가를 보시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묘한 여운을 줬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외신에서도 역시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시죠. 제목에 보는 대로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은 자동차 악셀레타에다가 발을 올려놨다. 아직 밟지는 않았는데 더 줄 게 남았기 때문에 기대를 해달라 이런 거고요. 다음에 환율 반응 보시면은요. 일단 이 외환 시장에서 있어서 환율은요. 양팔 저울처럼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FOMC에서 돈을 더 풀겠다라고 하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엔화가 원치 않는 강세로 갔고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쭉 떨어지면서 니케이 지수도 어쨌든 약간 횡보를 하면서 힘을 잃고 있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죠. 마지막으로 ADP 고용보고서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넘버만 보시면은요. 미 노동부 공식 고용보고서 나오기 이틀 전에 발표되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 과분한 대접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고 고용 증가가 11만 9천 건으로 당초 전문가 예상치 15만 건에 비해서 비교적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장일단을 보시면은 먼저 좋은 거는 금요일 미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점이 하나 건진 것이고 또 이런 게 있다면은 미 고용 경기가 생각보다 둔화되고 있더라. 특히 제조업 사이드의 경기 둔화가 확인됐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올 1분기 들어서 1, 2, 3월 계속해서 이렇게 고용 추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좀 더 힘을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양적 완화로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되겠다. 이런 가정까지 불러온 상황입니다. 외신 브리핑 오랜만에 목요일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